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쓰면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장 건강해질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적혈구의 혈전을 풀어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뭉쳐 있으니까 피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혈액이 잘 다녀야 되는데 혈전이 생기면 어혈이라고도 하고 혈전이라고 하죠. 잘 못 다닙니다. 이런 혈액들. 그러면 백혈구든 적혈구든 밀집된 상태, 응집된 상태가 많아져요. 밀도에서 보면요. 지금 혈액이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교통은 충분히 체증이 안 되는데 혈액이 지금 뭉쳐 있어서 잘 못 가는 겁니다. 길은 4차선인데 갑자기 트럭이 두 개가 개조돼서 같이 와요. 보통 한 3m짜리 가야 되는데 6m짜리 차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를 꽉 차가지고 이제 안 되겠죠. 교통 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사이사이에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 현상입니다. 그나마 이분 같은 경우는 백혈구가 아주 좋아요. 백혈구가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뭉쳤던 혈액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혈압과 당뇨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결국 여러분들 건강은 혈액이 떨어지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혈액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좀씩 붙어 있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얘들 움직이면서 붙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같이 합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가 아니고 한 덩어리가 10개가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붙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혈액입니다. 이런 혈액을 가져야 컨디션이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하루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혈액을 갖고 있다가 제가 부침개를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혈액이 좀 뭉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쉬면 또 풀어져요. 근데 혈액이 더러웠던 분들은 혈액이 이제 디톡스라고 하는 혈액이 깨끗해지만 또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에 좋은 것을 유지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에서 평균값이 내가 한 7, 8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1, 2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순간 내가 금식하고 음식 안 먹어서 혈액 깨끗하겠다? 소용없습니다. 다시 망가져요. 그러면 혈전이 왜 생길까? 도대체 왜 생길까? 우선 혈전이 이제 생기면 혈액이 느려지고 혈액 응고가 가다하고 혈관이 손상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습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에 지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혈전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탈수가 되면 커피 마셔도 탈수가 돼요. 코카콜라 먹으셔도 탈수가 돼요. 물을 안 마셔도 탈수가 돼요. 소금 없이 물만 많이 마셔도 탈수가 돼요. 단 거 많이 먹어도 탈수가 돼요. 자극적인 거 많이 먹어도 탈수가 돼요. 탄소가 부족해도 탈수가 돼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탈수 현상들이 결국은 나도 모르게 혈액이 덜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일주일 금식했는데 혈액이 너무 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왜 혈액이 안 좋지? 라고 해서 이렇게 쭉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루에 물 500cc밖에 안 마셨다. 하루에 1리터밖에 안 마셨다. 별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을 마실 수 있는 만큼, 이건 제가 늘 강조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동맥혈전과 정맥혈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맥혈전이 있으면요, 몸에서 역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하지 정맥이 생기는 분들, 치질이 생기는 분들, 보통 정맥혈전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운동하시든지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마사지 해주셔도 되고 스파스를 종아리에 붙이는 것 좋아요. 저도 종종 이제 종아리 양쪽에다가 스파스를 붙이고 자면 컨디션 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정맥 순환이 잘 되니까. 자, 동맥혈전 같은 경우는요,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는데 혈관 벽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이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생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맥혈전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문제도 있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요. 혈류가 느릴 때 생길 수 있어요. 혈류가 어떨 때요? 혈류가 느릴 때. 즉 여러분들이 혈액량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 순환이 안 될 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혈관 사이에 플라크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아주 가늘한 구멍으로 혈액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것이 심장 주위에, 저렇게 심장 주위에 꽉 차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행인 것은요, 현미경 관찰을 하면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전혀.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특히 이 혈액의 순환이 되고 혈액의 어떤 그 심장의 동맥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 경고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쓰러질 뻔하고 막 안 쓰러질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갑자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디톡스를 하든지 식습관을 바꾸게 되면 적어도 심장마비 증상을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만약에 아들이나 자녀나 아니면 또 남편이나 아내 중에 분명히 피가 보면 안 좋을 것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먹는다고, 매일 먹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녁 늦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살이 찌든 마르든 상관 전혀 없습니다. 몸이 마른 분들도요. 심장마비 되게 잘 걸려요. 물론 살찐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릴 확률이 높지만 마른 사람도 종종 쓰러져요. 심장의 기름 혈관에 특히 동맥 쪽에 저게 뭉쳐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고 내 가족에게 닥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곳에 오신 분이 신하분인데 빵을 만드는 분인데 이분이 담배를 피우세요. 담배를 피우시는데 다리를 딱 꼬고 담배를 딱 피고 물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사망하셨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 주위에 이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정말 건강했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활동을 다 했고요. 그냥 본인이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없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음에 와서 일주일만 딱 금식하거나 아니면은 물 많이 마시거나 교육받았으면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보실 때 쟤는 좀 그냥 그대로 가면 좀 쓰러질 것 같아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억지로 금식 한 끼라도 시키시든 물만 많이 먹이시든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아요. 그 순간만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갈 수 있다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혈전이 있다면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육류,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적용시켜야 돼요. 냉장고에다 딱 이런 거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신다. 아시겠죠? 디톡스를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하신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디톡스 하셔야 돼요. 한 끼, 하루, 3일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수박, 아니면 복숭아, 뭐 먹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먹는다. 땀이 나는 운동을 한다. 땀이 나는 운동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네, 땀이 나는 운동.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뭐 푹 안 흘리셔도 됩니다. 땀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난다는 느낌. 왜 땀을 흘려야 될까요? 그래야 여러분 간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할 때 그냥 뭐 좋은 공기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만 열심히 해서 땀이 나야 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나면 피부의 수축과 팽창 작용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독소 해독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면 간이 맡고 있었던 독소 10개를 피부가 5개를 덜어줘요. 그럼 간이 독소 5개만 처리하면 되니까 나머지 5개는 피부에서 해주잖아요. 회복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회복되면서 땀을 하루에 한두 방울에도 흘린 사람은 간이 1년 후에 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들은 간이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땀나는 운동할 때는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스트레칭 물 마시는 것처럼 평생 하셔도 돼요. 매일 하시면 됩니다. 유연성을 길러주시는데 근데 이제 스트레칭 요령을 알려드린다면 몸을 조금씩 더 이제 주기적으로 조금씩 더 쭉 당겨주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사람이 유연해지면 그 이상 더 안 할 수 있어요. 더 유연하게. 처음에는 이게 안 닿는데 나중에는 쭉 내려가서 손바닥이 닿을 수 있을 정도 유연해지면 네, 림프 순환이 더 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유연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뻣뻣해지죠. 뭐 이만큼밖에 안 되지 않고 찢죠. 그러면서
무엇이 막히게 될까요? 림프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몸을 늘려주거나 기지개를 펴주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 자주 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상이 덜 당해요. 부상. 운동할 때 보면요.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상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는 거 좋습니다. 산에 가는 분들은 발목 스트레칭, 이렇게 팔, 다리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